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8일 날 치러졌던 ITQ 한글 시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우리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형 풀어보면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우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본인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죠. 여기 보기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쪽윤각이 눌러져 있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요 문단 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기 아래쪽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정보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되니까 요 부분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기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쪽윤각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문단 보호와 그림 그 다음에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서 해야 되겠죠?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지 설정은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이 다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은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11, 11로 지정이 되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 빈문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항상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7월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수험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이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가주시면 돼요. 여기로 가주시면 이렇게 시험장에 가도 요 문서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요 문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디 폴더를 찾아야 되냐면 요 ITQ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주셔야 돼요. 집에는 이게 없지만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요 ITQ라고 하는 폴더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폴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그죠?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수험번호가 8자리니까 숫자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띄어쓰기 없이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줬을 때 저장 버튼 눌러줬을 때 여러분들 이쪽 위에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꺼졌네요. 그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위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요 이름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까처럼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갑자기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도중에 하나 문제를 풀고 나면은 반드시 이제 저장을 해놨으니까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파일에 들어가서 요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든가 항상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수시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 답안 전송은 맨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했던 작업들은 내 컴퓨터에 저장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부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여기 아래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보통 여기에 기본 설정이 여러분들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함초롱 바탕에 10의 검정에 줄간격 160의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뭘로 바꾸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바탕글이라고 하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 이 바탕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쵸?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용지 설정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을 삽입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림은 폴더에 지정된 파일을 선택해서 해야 되고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 그림은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미포함 시 어떻게 된다?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있죠? 요 페이지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이 페이지가 안 맞으시면 안 되니까 요 페이지 맞추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페이지에는
기본 기능평가 우리가 문제번호 표시해서 1번, 2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라고 해서 문제번호 3번과 4번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번호를 표시하라고 나와 있죠.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번호를 여기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5라고 하는 번호를 입력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번에는 스타일이 나오죠. 여러분들 스타일 점수 50점이 되어 있고 이게 스타일 이름, 문단 모양 어떻게 바꿔라, 글자 모양 어떻게 바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 영문을 쭉 입력을 하시고 한글을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 조건대로 했을 경우에 출력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시작을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1점하고 번호를 적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 영어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 영문을 다 쭉 한 번에 입력하시고 줄을 여기 엔터를 한번 눌러 주셔서 한글을 또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 형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에서 뭐 엔터를 누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한글을 쭉 이어서 영문을 쭉 이어서 입력을 하고 줄 한번 바꿔준 다음에 한글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입력이 되면 이렇게 스타일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쵸? F6이 되는 거예요. 그죠? F6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더하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스타일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스타일 이름에다가 요 드론이라고 나와 있는 요 이름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지우고 DRON이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요 문단 모양을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요 왼쪽 여백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5예요. 15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 문단 아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얼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1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하셔야 되는 게 글자 모양인데요. 글자 모양에서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장평과 자간을 먼저 바꿔주세요. 장평과 자간. 그래서 장평이 얼마냐면 95예요. 95로 바꿔주고 자간은 5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크기는 지금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한글 따로, 영문 따로 글꼴을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어에 가서 언어 대표 한글 눌러주신 다음에 글꼴이 도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귿을 눌러주시게 되면 도둠으로 바로 가죠. 그러면 한글의 도둠에 95에 5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언어를 뭐로 바꿔요? 영문.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또 뭐예요? 기억. 그래서 굴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장평과 자간은 한번 처음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또 추가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드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단 아래에 여기가 첫 번째 문단, 얘가 두 번째 문단이다 보니까 문단 아래 간격을 10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하고 확인했을 때 이 끝부분이 맞는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게 끝나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 저장 버튼을 한 번을 눌러주게 되면 요 이름에 덮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이 부분이 계속 요 스타일이 따라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눌러서 요 바탕글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 스타일이 드론이라는 스타일이 없어지고 바탕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터는 5번 정도 누를게요. 뭐 이거를 한 번 누르냐, 2번 누르냐, 몇 번 누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너무 붙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한 4번, 5번 정도 눌러 주셔서 조금 1번과 2번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자, 2점 번호 써 주시고 내려가면 이제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표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칸에 몇 줄인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표가 어떻게 될까요? 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칸이에요.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여섯 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줄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줄일까요? 요 줄은 이렇게 가로가 되는 게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돼요. 여섯 칸에 다섯 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칸과 줄을 세시고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서 요 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줄은 여섯 줄,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리고 칸이 어떻게 돼요? 둘레 여섯 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헷갈리면은 이게 좀 그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맞죠? 줄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수와 칸수를 적어 주시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죠? 요 줄칸 잘 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게 나오면 우리 F5를 몇 번? 세 번 눌러서 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아래로 크기를 두 번 늘려주실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늘려주시고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페어 전체의 글꼴을 도둠이 얼마로 바꿔주래요? 10.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돼. 요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0 그리고 가운데 정렬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정렬을 꼭 눌러놔 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따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정렬을 어디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도둠의 10으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요 캡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표 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캡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션을 나중에 넣어줘도 되는데 지금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어디로 들어가 주시냐면 여기로 가야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맨 끝에 이렇게 캡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어디 방향이에요? 위에요. 그럼 표 1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에다 내용을 직접 써 주시는 겁니다. 무인기 시장 규모 추정. 이 캡션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캡션은 잘 집어넣고 글꼴을 안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 요 가면은 캡션도 뭐예요? 도둠이에요. 도둠에 요것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이 이쪽 끝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캡션을 아예 다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였죠? C였어. 그죠? C를 눌러주셔야 돼. C 눌러주시고 색, 요 면색을 뭐로 바꿔준다? 노랑.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랑이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로 나중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계산을 넣어 주셔야 돼. 그래서 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소수점 두 자리로. 캡션 기능은 이미 넣었죠, 저희가. 그럼 이제 선 모양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선 모양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5를 세 번 눌러서 범위를 지정하고 요 테두리 관련된 거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가 되죠? L이죠. L. 요 L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L을 눌러서 선 종류를 이중실선에 바꿨죠. 눌러주시고 그다음 요쪽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만 범위 지정해서 다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선 종류를 이중실선의 어느 쪽이에요? 요쪽이에요. 그죠? 요쪽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맨 위에 첫 번째 자리, 맨 위에 첫 번째 줄 있죠? 얘를 눌러서 우리가 어디 부분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L 눌러주셔서 이중실선의 여기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죠.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대각선으로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L이에요. 그죠? L 들어가서 이쪽 끝에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 이 탭 있죠? 여기서 이쪽 두 개의 방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변경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시면 돼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내용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숫자에 보면 천 단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들을 범위를 지정하고 지금은 다행히 3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많은 숫자들이 다 천 단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직접 일일이 다 쓰시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자리점 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평균은 이렇게 범위를 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긴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하시면 안 되고 어디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블록 계산식이라고 하면서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합계가 나오기도 하고 평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요게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만든 차트 요 표를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차트를 만드실 때는 여기 문제에 보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농업, 건설,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에 가서 여기 보면 차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줘서 어떤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 그랬어요. 세로 막대형 요거죠?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거나 요 가로 묶은 가로 막대형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차트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눌러주시면 차트가 요거는 이제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니까 꺼주시면 돼요. 차트가 여러분들 이렇게 표 위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차트 서식에 여기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차트가 아래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표 아래쪽에 차트가 내려가 있습니다. 요게 나오면 옆으로 쭉 당겨 주셔서 우리가 뭐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요 표랑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어 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를 만들기 전에 지금 1번, 2번이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출력 결과에 있는 부분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차트 제목은 나와 있고 이 범례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눈금선이 없어져야 돼요. 이 눈금선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맞죠? 요게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쪽에 가서 보면은 요 제목 축 제목이잖아요. 축 제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요건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 이쪽에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쪽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죠. 요 부분을 눌러서 여기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얘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는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요. 여기 들어가서 지금 뭐는 없어야 돼요. 눈금선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요. 눈금선은 필요 없으니까 빼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요 축 제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로로 나와 있고 세로가 나와 있어야 되니까 요 세로를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차트 제목이 여기죠? 요 차트 제목을 눌러주시고 진하게 굴림 진하게 12로 바꾸라 그랬어요. 요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 제목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분야별, 상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 추정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굴림으로 바꾸라 그랬죠? 요거 눌러서 기억. 그럼 굴림으로 바로 갑니다. 글꼴은 한글 글꼴과 영문 글꼴 다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진하게 크기 얼마? 12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설정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속성을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네오 버전 2016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차트 제목 속성에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면 채우기 하향 그 다음에 선은 테두리 요거 검정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 여기는 요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목 이외에, 요 제목 이외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그 다음에 요 범례까지 요 네 군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선 굴림의 10으로 하라 그랬어요. 축 제목을.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여기다 제목을 보고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만 달러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글꼴을 뭘로 바꾸라 그랬냐면 굴림, 또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억, 굴림, 여기서도 기억, 굴림, 그 다음에 보통 10이에요. 그러니까 글꼴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를 다 굴림으로 바꿨잖아요. 아까 제목을. 근데 지금 보면은 굴림으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굴림이 이게 굴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가서 한번 제가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굴림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하고 굴림으로 바꿨는데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굴림으로 바꿔볼 겁니다. 이렇게 굴림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눌렀어요. 지금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도 그럴 수 있어. 요쪽에 요 작업하실 줄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 하라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판이거든요.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국어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걸로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선택을 해도 자꾸 없어지는데 요 부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여기 그림 보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모양이 돼야지 얘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확인해 주세요. 얘를 눌러서 어떤 거 요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 가서 다시 굴림 그 다음에 굴림 이거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눌러주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확인 구별되시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거 하시다가 여기 뭘로 되어 있는지 좀 보셔야 돼. 그쵸? 특히 차트 할 때 이거를 확인하면 좋겠죠? 그죠? 요거 꼭 여러분 신경 써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또 2의 전체 글꼴은 굴림에 보통 10으로 바꿔야 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다시 가서 굴림. 그럼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 방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요 방향을 요 방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클릭하고 어디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서 요 방향 요 글상자 있죠? 얘를 어디로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글씨체를 바꿔야 돼요. 굴림에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글자 모양 편집에 얘도 굴림 그리고 얘도 굴림이에요. 얘도 굴림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제 잘 바뀌죠.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 0이고 여기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0이고 500, 100, 1000, 1500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요 축 속성에 들어가셔서 여기 최소값, 최대값은 맞죠. 요 주 단위가 지금 500이 맞죠. 요 보조를 여러분들이 499.9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가셔서 주눈금과 보조눈금을 다 같이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A형, B형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깥쪽 똑같이 해놓고 요 주눈금을 이렇게 주 단위에 있는 요 주 단위가 500이다 그러면 보조는 한 0.1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도 이제 글씨체 바꿔야 되죠. 얘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 얘도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범례 있죠. 이 범례도 클릭을 하고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그리고 이 부분도 굴림. 그쵸? 바꿔주시고 하나 선이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요 채우기 여기 있죠. 요거 요 부분에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차트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요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고 우리가 뭐 눌러서 넘어가면 돼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 하실 때는 요 글꼴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꼭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차트 만드는 과정을 보셨는데 똑같이 제가 글꼴을 변경을 했었는데 변경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요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 그쵸?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요 3쪽을 하도록 할게요. 요 수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 수식을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가 번호 써야 되겠죠? 3점 엔터 가로 안에 1 하고 한 칸 띄고 요 입력에 가면 요 수식이라는 거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먼저 지는 대문자 지는 그 다음에 요 적분기호죠? 요 적분기호 나와 있는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 분수가 들어갔어요. 2분의 A가 요거 눌러주고 A 그리고 이동할 때는 뭐를 이동한다? 탭이에요. 그죠? 또 탭을 눌러주게 되면 빠져나온 거고 분수에서 다시 탭을 눌러주면은 적분기호의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탭. 그다음 뭐예요? 분수예요. 그죠? 분수 들어가 주시고 B 그다음 루트가 크게 들어가 있죠. 요 루트입니다. 루트 A 그리고 위에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첨자 요거 눌러서 2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탭을 눌러주게 되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루트 안에 내용이 있어요. X 그 다음에 가서 위첨자 그 다음 뭐 눌러요? 2 지금 탭을 눌러주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또 탭을 눌러주면 루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눌러주면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A 탭 눌러주시고 DX예요. 그죠? 그래서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는 거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띄어쓰기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E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수식 그래서 다시 커서를 여기다 놓고 수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먼저 Q는 이니까 Q는 적어주시고 분수 여기까지 그럼 어렵지 않았어요. F 탭을 눌러주시고 H 그 다음에 우리 위첨자 E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위첨자에서 빠져나왔고요. 다시 눌러주시고 는 그죠? 는 다시 분수 그 다음에 1 탭 눌러서 3 다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분수가 들어갔죠. 분수가 들어갔고 대문자 n이에요. 그죠? n 요 부분에선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는 거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탭 눌러주시고 h 그리고 다시 위첨자에 들어가서 3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또 한번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나오죠. 요 부분 M까지는 이제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G의 제곱이 바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기 있죠. 요 부분에 가서 요 발을 먼저 눌러주시는 거야. 발을 먼저 눌러주시고 G 그쵸? 그 다음에 요거의 G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을 넣어주면은 요런 모양으로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할 땐 얘 여기에 들어가서 이 발을 얘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G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 빠져나가 주시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엔터를 4번을 4번이나 5번이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4점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중요하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 반원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죠? 반원이 요게 이제 반원이 있고 둥근 모양이 있고
여기 1자, 2자, 3자 밑에 있는 거 다 둥근 모양이죠. 이런 둥근 모양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요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요 사각형 입력에 가서 요 사각형을 우선 대충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 어디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요 사이즈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 하면 요 바닥에 있는 큰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100에 150이에요. 그래서 100 그리고 150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둥근 모양이죠.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흐린 색상을 좀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요거를 만들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선택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요 4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게 요 정도 떨어지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얘가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요 정도로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 만들면 되는데 요거는 글상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글상자죠? 눌러서 대강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이 커서가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꾸 글자를 쓰라고 해요. 글상자는 그래서 가장자료로 빼야 돼요. 빼놓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잖아요. 기본에서 사이즈가 얼마냐면 100에 17이에요. 100에 17.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는 반원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요 반원이 나왔습니다. 끝이 이렇게 둥글게 나온 거 반원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에서는 면색을 지금 뭐로 하라 그랬냐면 파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 변경해 줘야 되겠죠. 면색은 파랑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 그런 다음에 여기 글꼴 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궁서 요거를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고 크기는 얼마다? 22다. 그쵸? 22로 바꿔주셔야 되고 글자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정렬을 어디 가운데 그죠? 수직 수평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옮겨놔 주세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보시고 어느 정도가 맞을까 보시고 이렇게 선택해 놔 주신 다음에 바깥쪽 클릭했다가 안쪽을 클릭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스마트 무인기 활용 분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네모 만들어야 되겠죠. 요 네모는 사각형 대강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 사이즈를 한번 보게 되면은 120에 50이에요. 기본에 가서 120에 50 크기 고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동하다가 크기가 바뀔까봐 하시는 겁니다. 선에 들어가서는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채우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색깔을 이렇게 하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위치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 배치를. 이 정도 좀 떨어져야 되겠다 싶다 그러면 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이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문제를 봤을 때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넣기 위해서 그림이나 글맵시를 할 때는 꼭 커서가 이렇게 한번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요.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해버리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입력에 가서 그림 눌러주신 다음에 문서 안에 있는 어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ITQ 폴더. 그 다음에 픽처. 시험장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고 2번.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 문서에 포함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우스로 크기를 지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 문서에 포함 안 되면 감점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기. 그리고 이쪽에다 이렇게 대강 그려줘요. 그러면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얘도 기본에서 크기가 얼마예요? 40에 30이에요. 문제 보고 크기를 선택하시고 크기 고정. 그리고 맨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하면 지금 얘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맨 앞으로. 이렇게 돼야 얘가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 효과가 회색조예요. 그림에 들어가서 뭐다? 요 회색조. 그래서 설정 눌러주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한 요 정도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깥쪽 클릭해서 요 글맵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 글맵시 하실 때도 여러분들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죠? 예,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스마트 무인기라고 적어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육각형이라고 모양을 알려줬죠? 그래서 육각형이 요 모양이에요. 그죠? 요거 역갈매기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 나비네타이, 육각형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글씨체가 도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둠을 바꿔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를 쭉 올라가면 요 도둠 나오죠?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가 얼마로? 50에 35, 50에 35의 크기 고정. 여기도 지금 보면 앞으로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거 오게끔 해주셔야 돼. 앞으로 오게끔 해주시고 선 말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뭐로 바꿔야 돼요? 빨강으로 바꿔주래요. 이렇게 바꿔주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옮겨주시면 돼요. 이 정도 위치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아래쪽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1, 2, 3이라고 하는 거랑 1, 2, 3 뒤에 있는 도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 2, 3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사각형으로 요 끝에다가 이렇게 대강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기본. 가면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죠. 10 곱하기 10이랍니다. 10, 10으로 바꿔주시고 숫자 같은 거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지 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를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숫자 위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에 가서는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색상은 여기서는 자유롭게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다 가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가 우리가 수직으로 복사를 할 때는 뭐하고 뭐 눌러야 되죠? 그쵸?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예요. 그죠? 요거를 눌러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서 위치를 보시고 복사를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아래 거를 하고 중간에 그려주시게 되면 위치 선정하기가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 개의 도형은 이곳 여기 있는 도형들은 색깔이 서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요 부분은 또 다른 요 색상으로 이렇게 약간 색깔 명도가 다르게끔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색깔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것도 직사각형이에요. 그 이쪽에다 그려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요번에는 사이즈가 13 곱하기 13입니다. 크게 고정해 주시고 움직이지 말고 색깔이 바뀌지 않게끔 선은 직각이에요. 근데 채우기가 흰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라니까 요 색 채우기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흰색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굴림 20으로 나오라 했는데 여기는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로? 굴림에 2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지. 굴림의 크기 얼마예요? 20. 그리고 어느 정렬? 요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치를 해서 이렇게 옮겨놔 주세요. 대강 여러분들이 위치를 살펴보면 되겠죠. 대강 넣고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방향키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복사할 때도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2, 3 입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모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여기는 글상자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글상자로 만들라고 그랬고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인데 저희는 파선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부터 요 글상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 위에 있는 도형보다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끝끝끝 해주고 약간 똑같지는 않고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깥쪽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온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얘를 가장자리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는 거야. 가서 기본의 크기는 없어요. 선은 요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야 돼요. 파선은 요겁니다. 그죠? 파선 바꿔주시고 채우기는
문제에서 뭘로 하라 그랬냐면 이 채우기를 없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더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도둠에 18로 바꿔주시면 돼요. 가서 도둠에 18 그리고 정렬이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를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틀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컨트롤 뭐하고 시프트 눌러서 위치를 보시고 복사를 또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되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클릭하고 내용을 기상 관측, 오염 측정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밑에도 도로 통제, 그 다음에 지도 제작,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가장 좋겠죠. 관리, 불법어로 감시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하나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안 했다? 여기에 지금 하이퍼링크를 안 했다. 시험지에 표시하고 다음 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릭해 놓고 저장을 또 한번 해주셔야 돼.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죠? 이쪽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요 마지막 장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여기에 우리가 빈줄이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빈줄이 들어간다. 요 빈줄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죠? 이쪽도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내용을 쭉 적어 주셔야 되는데 내용 쓰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자를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한자 바꾸는 거는 만약 여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써놓고 나서 무슨 키 눌러줘요? 한자 키. 그럼 여기에 있는 관심을 똑같은 한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한글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까만 별 같은 경우는 특수문자라 그랬죠. 특수문자는 컨트롤 키하고 뭐 눌러야 돼요? F10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별 이렇게 눌러서 삽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내용까지 여기서 어떤 것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표를 이제 저랑 같이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력을 먼저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요. 요 부분 제목과 본문 사이에 빈줄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문단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띄어쓰기 2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한자들 다 입력하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요 특수 문자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위에 이제 각주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것도 각주도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때 다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드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최근 국내에 여기 최근 국내에 드론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우리가 요거 입력에 가면은 여기 각주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기억 모양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억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기억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항공안전법 제2조 그죠? 제2조 3호에 의거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입력하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요게 구분선이 여기 보면은 5c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할 거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제 요 표를 좀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표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를 눌러주고 요 표를 만드시는데 요 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되어 있고요. 줄이 하나 둘 셋 4개 4개 5 6 7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입력의 표에 들어가서 5칸에 7줄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5칸에 7줄이고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면 똑같아요. 1쪽에 있는 표처럼 F4를 다 범위를 지정하고 아래로 몇 번? 한 번, 2번 늘려주십니다. 눌려주고 여기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표를 보면은 요 왼쪽하고 여기 오른쪽에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 L이잖아요. L을 눌러서 여기 테두리의 선을 없음. 여기 없음입니다. 왼쪽, 오른쪽. 없애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 하고 여기 아래쪽이 이중실선이에요. 그래서 다시 L에 들어가서
선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과 여기 아래쪽을 이중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줄, 요 첫 번째 줄 있죠? 얘는 이렇게 또 눌러서 여기 아래쪽이 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L을 눌러서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아래쪽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색깔을 바꿔야 되잖아요.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아까 우리 C라고 했었죠? 네, 요 C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그라데이션. 요 그라데이션의 유형은 뭐예요? 가로야. 요 가로로 해줘야 되고 시작색은 하양이에요. 끝색은 여기 노랑입니다. 그죠?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그 다음에 유형은 여기 가로예요. 그죠? 요거 해주시면 되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두 칸이잖아요. 얘네들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쳤어요. 이거 합치는 단축키가 M이죠. 요거 M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M, 또 이쪽도 M이에요. 여기도 M. 요거 좀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4개죠. 4개가 합쳐졌어요. 여기 4개 합쳐지고 여기 4개도 합쳐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하나, 2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2개가 합쳐졌잖아요. 여기 2개가 M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있는 4칸이 다 어떻게 돼요?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M이 돼야 되고 칸과 너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표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요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줄로 대할 때 엔터를 눌러야 되나요? 안 눌러도 되나요? 물어보는데요. 표현에서 이렇게 줄이 바뀌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다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엔터 눌렀다고 틀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늘리고 줄이는 걸로 해서 맞추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엔터를 눌러놔 주세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엔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써주시면 되겠죠? 한국무인기 안전협회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저장 꼭 한번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정 작업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위에부터 이제 수정 한번 해볼게요. 요 제목에 보시게 되면은 요 제목에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일단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일단 우리가 뭐로 바꿔요? 굴림 크기는 18.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되고 요 덧말이라고 하는 게 요게 덧말이거든요. 요 덧말을 넣어주는 곳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입력에 있는 요 부분을 눌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 덧말 넣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본말이 있고 요 아래쪽에다가 덧말을 드론을 만드는 이라고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책갈피라고 하는 이름을 무인항공기를 넣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놓고 여기 입력에 가서 책갈피에 가주신 다음에 책갈피 이름을 무인항공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넣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못했던 여기 어떤 거예요? 그림에다가 요 하이퍼링크 넣는 거 있었죠? 그럼 앞으로 가셔서 요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입력에 요 하이퍼링크로 가주시는 거에 가서 어디? 요 한글 문서에 가면 요 무인항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하이퍼링크를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기. 여러분들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 잘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장 눌러주시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를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커서가 이렇게 제목 앞에 있을 때 머릿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머릿말 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쪽에 가야지만 머릿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고 만들기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정 미래 직업 백과사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우리가 도둠의 10의 오른쪽 정렬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10의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고 빠져나가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커서가 또 여기 앞에다 놓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쪽번호도 같이 하세요. 이 쪽번호 알파벳 2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실 때 줄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 줄표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 A, B, C 번호 모양 요거 골라주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요것만 바꿔주시는 거야. 그죠? 요 5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번으로 시작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요 3번으로 시작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요 시작 번호를 몇 번으로? 5번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1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 하이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잘 봐야 되고 5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고 지금 3개를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자 앞에다가 놓고 이 부분에다 놓고 서식에 가면 요 부분에 있는 게 요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요거 놓치지 마세요. 얘를 눌러주시고 두 줄이에요. 글꼴 뭐예요? 굴림. 그리고 면색이 뭐다? 노랑이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어야 돼요? 그림을 넣어야 되죠? 요 그림 4번을 넣으라 그랬어요.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그림 눌러주고 그림 몇 번? 4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서에 포함해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열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너무 크지 않게. 그래서 그림이 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더 자를 때 여백이 좀 많이 없게 자르시는 게 좋고 밑에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게끔 잘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바꾸라고 했냐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가 지금 40에 40이에요. 크기가 40에 40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 여백 바깥 여백에 들어가서 여기를 얼마로? 2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2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요 끝부분을 요거 맞추는 걸 여기 끝부분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기역자가 되게끔 이렇게 바꾸세요. 여기가 이렇게 기역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기역이 되게끔 그러면 오타가 없거나 그러면 이게 잘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기역자가 되게끔 딱 이렇게 바꿔놔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정 시간에 있던 등, 할, 잇 맞죠? 그죠? 맞고 밑에 무, 는, 등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글자 모양 있죠? 얘네들 여기 있는 거 여기 요 글자 모양, 여기 표 위에 있는 거, 표 아래에 있는 제목. 얘네들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미리 여러분들 미리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굴림, 크기 얼마예요? 18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이 하양이고, 그 다음에 음영은 빨강인데, 요 특수 문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 특수 문자를 제외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자 색은 흰색. 여기 음영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 빨강.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음영이라고 하는 거 글자 모양에서 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또 범위 지정해서 굴림에 18로 먼저 바꿔주시는 거야. 먼저 여러분들이 굴림에 18로 바꿔주시고 나서 요 별은 지금 기울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드론부터 정비까지만 기울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시고 강조점이라고 하는 게 요 드론하고 정비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또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확장 탭이라고 하는 곳에 요 강조점이 있어요.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강조점 체크 눌러주시면 들어가고 다시 또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 강조점, 요 확장에 들어가서 강조점 체크 이렇게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있다? 글자 모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글자 모양에 있는 거를. 네, 이번에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발신명의도 궁서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우리가 궁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냐면 24예요. 그리고 진하게 오른쪽 정렬. 그리고 하나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요 장평이야. 그죠? 요 장평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글자 모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요 확장이 아니라 어디? 기본에.
장평을 얼마로? 105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완성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요 문단 번호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문단 번호죠.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요 문단 번호 기능 줄 간격 빠뜨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범위 지정해서 줄 간격이 이 부분이죠. 얘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주시고 여기가 보시면은 요 로마자 I자로 나와 있는 게 1수준이고 요 소문자 AB로 나와 있는 게 2수준이 되죠. 그래서 1수준과 2수준을 여기 보고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같은 모양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1수준하고 2수준 여기 있네요. 그죠? 1수준 여기 2수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종류에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똑같은 게 없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거 눌러서 수정 작업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얘를 눌러주고 요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1수준 모양은 다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 번호 위치만 요거대로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수준은 20 그리고 정렬이 뭐예요? 오른쪽.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2수준 눌러주시고 그리고 너비가 위치가 30에 정렬이 뭐다? 오른쪽.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요 미르보기가 잘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하시고 설정 다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얘네는 일단 1수준으로 다 나와요. 그럼 2수준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서식에 들어가서 요 한 수준 감소를 해주시는 거야. 여기 있는 요 한 수준 감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부분도 바뀌었죠. 또 다시 가서 한 수준 감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하시고 최종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 이쪽과 이쪽에 나오는 이쪽 번호는 나와 있어도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나 감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쪽에 들어가서 요 현재 쪽만 감추기에 쪽 번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사라졌고 이쪽도 감춰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클릭해 놓고 현재 쪽만 감추기에서 쪽 번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고 이 3쪽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요 문단 번호가 잘못돼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요 문단 번호에 들어가서 또 이거를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수정하고 들어오는 순간 되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잘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시게 되면 얘가 I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틀린 거잖아. 여기 AB는 맞았는데. 그럼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자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고 다시 백스페이스를 눌러요. 그러면 이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수준에 있는 B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엔터를 딱 눌러보면 얘가 C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심사 기준이 2수준이 아니고 1수준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수준을 서식에 가서 한 수준을 올려요. 그러면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를 한 번, 두 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안 맞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수정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 보시고 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순서를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타가 느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 스타일은 안 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도 400점이 넘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1시간 안에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시간을 꼭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우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